트럼프 대 바이든, 바이든 대 트럼프, 누가 될까요? 박빙인 상황입니다. 다만 바이든이 트럼프랑 대결했을 때의 지지율 비교를 해보면은 의 지지율은 높은 상태고요. 결론적으로는 보단 좀 높을 가능성이 높다. 안녕하세요. 삼성자산운용 유튜브 채널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트럼프 대 바이든, 바이든 대 트럼프. 금융을 좀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가 되든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훨씬 더 관심이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의 김영래 팀장님과 한윤지 연구원님을 모시고 한번 쌤 클래스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 바이든, 바이든 대 트럼프, 솔직히 저도 누가 될지 아니면 어떤 지지율 차이로 될지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아직 날짜가 좀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속단하기가 좀 어려워요. 아직까지 트럼프랑 바이든은 박빙이죠?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박빙인 상황입니다. 다만 그 과거에 트럼프가 힐러리랑 대결을 했을 때, 그리고 또 바이든이 트럼프랑 대결했을 때의 지지율, 그러니까 시점 지지율을 비교를 해보면은 과거 대선보다 트럼프의 지지율은 높은 상태고요. 그리고 바이든의 지지율은 조금 낮아져 있는 상태다. 그래서 뭐 현재는 비슷비슷한 상황인데 과거 사례랑 비교를 해보면은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미국의 선거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미국의 선거제도는 한국이랑은 조금 다르죠. 우리나라는 이제 후보군을 직접 이렇게 타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접 투표식으로 해서 이제 선거인단을 먼저 뽑고 이제 그 선거인단이 이제 후보를 이제 뽑는 그런 형식이라고 합니다. 올해 미국 대선 날짜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11월 5일에 대선이 있고요. 그때 네. 선거인단이 뽑힌 다음에 12월에 선거인단 투표가 있습니다.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정은 한 9월쯤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베이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금리 전망에 있어서 9월 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9월에서 11월 사이에 약간 금융시장 변동성이 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수가 될 수 있는 스윙 스테이트 주, 최근에 좀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어느 주가 그런 역할을 할까요? 네, 뭐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특정 주마다 정치적 색깔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뽑는 분들을 뽑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지 않은 주가 한 7개 주 정도 되는데요. 네바다,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건, 펜실베니아 이런 주들이 즐비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주를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승자가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주들을 계속 지켜봐야 된다. 이제부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책이거든요.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재정 적자 축소에 조금 힘을 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경쟁력 확보에도 굉장히 힘을 많이 썼는데, 다들 아시는 정책들인 IRA나 칩스나 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발표를 했죠. 그 IRA 안에는 친환경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약강이나, 예, 맞습니다. 트럼프보다는 조금 더 개방적인 이민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우방국이든 비우방국이든 조금 배척적인 정책을 발표했던 거에 반해서 바이든은 우방국은 같이 안고 가는 리쇼어링, 니어쇼어링, 프렌드쇼어링을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연준의 독립성을 조금 더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저금리 정책을 선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강달러 저금리 환경을 조성했던 행정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트럼프는 어떤 정책을 썼나요? 여기에 반대 개념이라고 보면 될까요? 거시적으로는 바이든과 차별화되는 점이 많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한 단어로 압축하자면 미국 우선주의인 것 같고요. 감세 정책과 관세 부과 정책을 동시에 추구하는데, 이 감세 정책이라는 것은 미국 내 기업들의 법인세를 줄여준다는 뜻이고, 관세 부과 정책 같은 경우에는 미국 밖에 있는, 그러니까 해외 기업들이 파는 물건들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니까 법인세 감소한 만큼 관세 부과로 세금을 더 걷어들이겠다,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관세 부과를 하는 이유에는 무역 적자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데 그걸 축소하겠다는 목적도 있고요. 에너지 자급자족을 통해서, 그러니까 셰일 오일을 많이 시추해서 이제 유가를 낮춤으로써 물가를 낮추겠다는 그 주장도 따르고요.
또 한편으로는 연준으로 하여금 기준금리 인하 압박을 계속 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재무부의 이자 지출 부담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달러 강세를 제어할 것 같습니다. 환율 압박을 통해서 무역 적자를 축소하는 정책도 같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되든지 바이든이 되든지 인플레이션은 살짝은 하향 안정화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얼핏 들었거든요. 저는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들었던 의문이 있었어요. 바이든이 트럼프를 이겼을 때 바이든만의 무언가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걸 반대로 또 트럼프가 뒤집기 위해서 공격을 할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2020년에 바이든이 이겼을 때 어떤 공식들이 있었나요? 네, 저희가 생각하는 7가지 승리 공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투표율이 높았다라는 점이고요. 그 전까지는 얼마였는데요? 보통 한 60대 초반대에 있었는데 한 67% 정도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았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반 트럼프 세력들이 결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젊은 층이나 비백인 연합들이 모였다라고 보시면 소위 말하는 히스패닉들이 모인 건가요? 네, 히스패닉, 백인, 에이시안 이런 쪽에서 모여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득표율 마진 그 카테고리 안에 백인, 기독교, 남성, 고령층, 저학력층 이런 쪽에서의 마진이 굉장히 축소가 됐던 모습을 보였고요. 백인 남성층 같은 경우에 전통적으로 공화당을 지지하는데 그쪽이 조금 더 바이든 쪽에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외 지역에 있는 득표율을 봤을 때 조금 더 확대가 되는 모습을 보였고 마지막으로 제3당의 영향력도 축소가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결국 바이든이 이겼던 공식은 친 트럼프에 섰던 세력들이 반 트럼프로 돌아서면서 바이든이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근데 트럼프 대 바이든 둘 다 법적으로 자유롭진 못한 것 같은데요. 연일 뉴스에 이름이 오르내리더라고요. 사법 리스크는 어쩔 수 없이 그 지지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트럼프의 지지층들은 정치적인 박해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법 리스크가 부각이 되더라도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가장 미국 대선 관련해서 많이 보는 기사가 방금 우리가 얘기를 나눴던 사법 리스크랑 두 번째는 바이든이 흔들린대요. 바이든 최근에 어떤 것 때문에 많이 흔들리나요? 네, 일단 트럼프를 지지하는 취약층, 남성, 기독교, 고령층의 그 득표 마진이 확대된 것을 이 막대 그래프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30대에서 40대의 마진이 이번에 역전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트럼프를 반대해오던 히스패닉이나 아시안 같은 결집 세력들이 결집력이 좀 약화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의 득표율이 바이든보다는 좀 높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점치고 있고 그럼 트럼프 2.0 점 찍고 트럼프가 나타난 거죠? 점은 안 찍은 것 같습니다. 정말? 왜냐하면 옛날에 했던 정책 그대로예요? 되풀이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럼 트럼프 2.0 어떻게 변했나요? 이제 크게 반이민 정책과 셰일 오일 시추를 통한 에너지 자립 그리고 법인세 인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정책들은 금융시장에는 상충된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일단 물가에는 반이민 정책이나 관세 인상 정책 이 물가의 상승 압력을 자극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셰일 오일을 많이 생산을 함으로써 유가가 낮아지고 이것 때문에 물가가 결론적으로는 하락할 것 같고요. 금리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 인하 때문에 대정 적자가 늘어나면 어쩔 수 없이 채권 발행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가 연준으로 하여금 기준금리 인하 압박을 주면 기준금리 하락은 좀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에는 관세 인상을 하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수입을 좀 덜 하기 때문에 그 글로벌리 풀리는 달러화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달러화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달러화 강세 압력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말로써 약달러를 선호한다고 발언을 하기 때문에 달러 약세로 좀 이끌고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충된 정책으로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저물가, 저금리, 약달러가 좀 우세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역시 트럼프가 될지 바이든이 될지 예측하는 것만큼 힘든 금리 정책 또는 재정 정책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트럼프가 집권했던 시기 그리고 바이든이 집권했던 시기 DM과 EM으로 구분을 한다면 주가는 어떻게 흘렀나요?
바이든 정부 때는 네. 그 당선이 되고 나서 EM과 DM 모두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기억하시겠지만 EM 같은 경우에는 급락하는 주춤했다가 네, 맞습니다. 급락 후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이번 대선도 바이든이 되면은 당연히 주식시장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트럼프가 됐을 때 만약에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먼저 맞아요. 주식시장에 반영이 된다면 그 선진국과 신흥국의 디커플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요? 트럼프 당선됐을 때 전 세계 경제는 다 망하는 줄 알았어요. 네, 그걸 트럼프 패닉이라고 불렀었거든요. 맞습니다.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뭐 세계가 망한다 뭐 이랬는데 기억하시겠지만 주가는 굉장히 빠르게 반등을 했거든요. 네,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트럼프 때 이제 당선이 되면서 작은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됐고 그러면서 신흥국 선진국 갑자기 쭉 같이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해보면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작은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먼저 올 거냐 아니면은 무역 전쟁부터 시작할 거냐, 이게 가장 큰 이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한번 투자를 해야 되나, 아니면 투자를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나, 이렇게 마무리를 좀 지을까 하는데요. 조금 더 메가 트렌드적인 관점에서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본다면 그 AI와 관련된 산업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저희가 AI도 그냥 반도체만 사라 이런 게 아니라 저희가 밸류 체인으로 봤을 때 인프라가 있겠고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그렇게 밸류 체인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유효하다. 바이든 대 트럼프, 트럼프 대 바이든의 핵심은 인플레이션이고, 거기에 맞는 효과적인 상품은 없을까요? 네, 일단 저희는 연말까지 지금보다 물가도 낮아지고 금리도 낮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기적으로는 9월 FOMC에서 첫 번째 인하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장기 채권 금리가 좀 더 빠르게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식과 채권의 기대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주식의 변동성이 좀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채권을 좀 더 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마침 최근에 그런 ETF가 나왔어요.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ETF고요. 재간접 형태로 미국에 있는 장기채 ETF들을 담는 그런 ETF인데요. 듀레이션이 30년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듀레이션이 긴 편이기 때문에 미국 금리 인하에 따른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 월배당. 월배당 상품이기 때문에 퇴직연금 계좌에서 하셔도 좋고, 또는 일반 계좌에서 하셔서 나오는 월배당을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정리 말씀. 정리를 하자면 네. 저희가 생각했을 때 네. 바이든의 승리 공식은 점점 약해진다. 그래서 트럼프한테 조금 유리해진 상황이다. 다만 지금 격차가 워낙 적다 보니까 그게 바뀐 형상은 대선 끝까지 가야 할 수 있을 거다. 자, 오늘 쌤 클래스 트럼프 대 바이든, 바이든 대 트럼프라는 주제로 저희가 전문가들 모시고 해봤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리고 각 후보들의 정책이라든지 변동성은 어느 정도 생길 수 있다. 그리고 9월부터 11월까지는 미국 대선이라는 이벤트에 글로벌 경기가 좀 휩싸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주의해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쌤 클래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